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과일, 딸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맛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딸기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이 작은 과일 속에는 오랜 역사가 깃들어 있으며 건강에도 놀라운 이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딸기가 어떻게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되었는지, 딸기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또 딸기가 왜 슈퍼푸드로 불리는지 아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딸기의 역사부터 재배 과정, 그리고 딸기가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딸기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항산화제는 우리 몸에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까요? 뿐만 아니라 딸기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와 디저트, 그리고 딸기에 숨겨진 재미있는 사실들까지 모두 다뤄볼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딸기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고, 딸기를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딸기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딸기는 우리가 익숙하게 즐기는 과일 중 하나이지만 그 기원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딸기의 역사는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딸기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와 유럽으로, 특히 남아메리카의 칠레와 페루 지역에서 자생하는 야생 딸기가 그 기원입니다. 이 야생 딸기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큰 크기와 달콤한 맛의 딸기와는 다소 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딸기의 재배는 주로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딸기를 약용으로 사용했으며 중세 유럽에서는 딸기가 귀족들의 정원에서 재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먹는 딸기의 탄생은 18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됩니다. 1714년 프랑스의 군인 아메데 프랑수와 프레지에이의 미디 프렌 OISFR제어가 칠레에서 유럽으로 가져온 칠레 딸기 FRAGARIACHILOENSIS와 유럽에서 자생하는 유럽 야생 딸기 FRAGARIAVESCA가 교배되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크고 달콤한 딸기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품종의 딸기는 빠르게 인기를 끌며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딸기가 매우 사랑받는 과일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딸기는 미국, 일본, 한국 등으로 전파되며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딸기는 각 지역의 기후와 환경에 맞게 다양한 품종으로 발전하였고, 오늘날 우리가 먹는 딸기는 여러 차례의 교배와 품종 개량을 통해 현재의 맛과 크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딸기는 단순히 먹는 과일을 넘어 역사와 문화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딸기가 사랑과 순수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연애와 결혼을 상징하는 음식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딸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과일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딸기의 역사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의미와 상징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딸기의 기원과 역사를 알게 된 지금 우리가 즐겨 먹는 이 작은 과일이 얼마나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발전해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딸기가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 재배와 수확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딸기는 그 상큼한 맛과 향을 위해 매우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과일입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즐기는 딸기가 완벽한 상태로 자라기까지는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딸기의 재배 과정은 토양 준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딸기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하며 약산성 5.5에서 6.5 사이의 pH를 가진 토양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재배지는 햇볕이 잘 드는 곳이어야 하며 딸기가 자라는 동안 충분한 일조량을 받아야 합니다. 딸기 재배는 보통 씨앗을 심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많은 농가에서는 묘목을 이용해 재배합니다. 딸기 씨앗은 실내에서 발화시킨 후 옮겨 심는 경우가 많으며 묘목이 약 10cm 정도 자랐을 때 야외로 옮겨 심습니다. 묘목을 심을 때는 뿌리가 충분히 토양에 닿도록 하고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묘목 간격은 30cm에서 45cm 정도로 유지해 각 식물이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딸기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영양 관리입니다. 딸기 식물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과도한 물 공급은 뿌리를 썩게 할 수 있습니다. 물을 줄 때는 토양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당한 양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주기는 보통 아침에 하는 것이 좋으며 낮 동안의 온도 상승으로 물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양 관리 역시 딸기의 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딸기는 성장 단계에 따라 다른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초기에는 질소가 풍부한 비료를 사용해 잎과 줄기의 성장을 촉진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칼륨과 인이 풍부한 비료를 사용해 꽃과 과일의 발달을 돕습니다. 비료는 한 번에 많이 주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누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딸기가 자라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병충해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딸기는 다양한 해충과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식물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천연 해충 방제제를 사용하거나 자연적인 방법을 활용해 딸기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는 보통 여름철에 수확합니다. 딸기 열매는 크기와 색깔이 고르게 붉게 변했을 때 수확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수확은 보통 손으로 직접 이루어지며 딸기를 상처 없이 부드럽게 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딸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줄기 부분을 살짝 비틀어 따는 것이 좋습니다. 수확한 딸기는 곧바로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가능한 빨리 소비하거나 가공해야 합니다. 딸기는 빠르게 상하기 쉬우므로 냉장 보관하거나 잼, 주스 등으로 가공해 저장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딸기 재배에서도 환경을 고려한 방법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드립 관수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화학 비료 대신 유기 비료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연적인 해충 방제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재배 방법은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딸기를 생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딸기의 재배와 수확 과정은 섬세한 관리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딸기가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면 딸기를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딸기의 영양소와 건강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딸기가 왜 건강에 좋은 과일인지,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딸기는 그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유익한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크기의 이 빨간 과일에는 몸에 좋은 다양한 영양소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딸기를 꾸준히 섭취하면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딸기에 포함된 주요 영양소와 그들이 우리 건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비타민C의 풍부한 공급원.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된 과일 중 하나입니다. 딸기 한 컵 약 150g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100%에 해당하는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체내에서 자유라디칼에 의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상처 치유를 돕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감기와 같은 감염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병에 걸렸을 때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따라서 딸기를 꾸준히 섭취하면 비타민C의 이 점을 통해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항산화제와 폴리페놀. 딸기에는 다양한 항산화제와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이 딸기의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성분인데, 이 물질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심장질환, 당뇨병, 비만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엘라그산은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제와 폴리페놀은 몸속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식이섬유의 역할. 딸기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딸기 한 컵에는 약 3지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으며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12%에 해당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소화 과정을 느리게 하여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게 돕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4.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 딸기는 심장 건강에 특히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딸기와 같은 베리류를 자주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딸기에 포함된 항산화제와 폴리페놀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며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딸기 섭취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며 이 수치가 높아지면 동맥이 좁아지고 심장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딸기의 폴리페놀 성분은 이러한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주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딸기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매우 유익한 과일입니다. 비타민C, 항산화제, 식이, 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된 딸기를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딸기를 어떻게 더욱 맛있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지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딸기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지만 다양한 요리와 디저트에 활용할 때 더욱 특별한 맛을 선사합니다.
딸기의 상큼한 맛과 달콤함은 다양한 재료와 조화를 이루며 여러 가지 요리와 음료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딸기를 더욱 맛있고 창의적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신선한 딸기 그대로 즐기기. 딸기를 가장 간단하게 즐기는 방법은 신선한 상태로 바로 먹는 것입니다. 깨끗이 세척한 딸기를 그대로 먹으면 자연의 상큼한 맛과 풍부한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딸기는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단한 간식으로 훌륭하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딸기를 잘라 요거트나 시리얼에 곁들여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딸기의 상큼함이 요거트나 시리얼의 고소함과 잘 어울리며 아침 식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설탕을 살짝 뿌려서 먹거나 꿀에 찍어 먹으면 딸기의 단맛이 더욱 강조되어 특별한 간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2. 딸기잼 만들기. 딸기를 오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딸기잼을 만드는 것입니다. 딸기잼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잘 익은 딸기, 설탕, 레몬즙만 있으면 간단하게 딸기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딸기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설탕과 함께 끓이고 레몬즙을 추가해 완성된 딸기잼은 빵에 발라 먹거나 요거트, 팬케이크, 아이스크림 등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3. 딸기 디저트 케이크와 타르트. 딸기는 케이크와 타르트의 재료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딸기 케이크는 부드러운 스폰지 케이크와 신선한 생크림, 그리고 달콤한 딸기가 어우러져 완벽한 디저트로 변신합니다. 딸기 케이크는 생일이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에 딱 좋은 디저트로 누구에게나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딸기 타르트는 바삭한 타르트 반죽 위에 크림과 신선한 딸기를 얹어 만드는 디저트입니다. 타르트의 바삭한 식감과 크리미한 필링 그리고 상큼한 딸기가 어우러져 풍부한 맛을 자랑합니다. 딸기 타르트는 만들기 어렵지 않으며 홈베이킹을 즐기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디저트입니다. 4. 딸기 스무디와 주스. 딸기는 스무디와 주스로도 즐기기 좋은 과일입니다. 딸기 스무디는 딸기와 요구르트, 우유 또는 오렌지 주스를 블렌더에 갈아 상큼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음료입니다. 딸기 스무디는 아침 대용이나 운동 후 간식으로 적합하며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딸기 주스는 더위를 식히는 시원한 음료로 여름철 갈증 해소에 탁월합니다. 딸기와 물, 약간의 설탕 또는 꿀을 함께 갈아 만들면 간단하게 딸기 주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5. 딸기 샐러드와 샴페인. 딸기는 샐러드에 넣어도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신선한 채소들과 어우러진 딸기는 샐러드의 상큼함과 달콤함을 더해줍니다. 특히 시금치, 아루굴라 루꼴라, 염소, 치즈와 함께 먹으면 딸기의 맛이 한층 돋보입니다. 발사믹 식초 드레싱을 곁들이면 더욱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딸기는 샴페인과도 잘 어울립니다. 샴페인 잔에 딸기를 넣어 함께 마시면 샴페인의 고급스러운 맛과 딸기의 상큼한 맛이 어우러져 독특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날이나 파티에서 환영받는 음료로 손님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딸기는 이렇게 다양한 요리와 음료로 변신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과일입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딸기를 활용해 더욱 풍성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딸기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보며 딸기에 대한 지식을 더욱 풍부하게 채워보겠습니다. 딸기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과일로 각국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 과일은 단순히 맛있는 식품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각국의 축제와 전통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제 딸기가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소비되고 어떤 문화적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일본의 딸기 문화. 일본에서는 딸기가 특히 고급 과일로 여겨지며 많은 사람들이 신선하고 당도가 높은 딸기를 선호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딸기 품종인 아마오는 크고 달콤한 맛으로 유명하며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딸기를 활용한 디저트가 매우 발달해 있으며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딸기 케이크가 인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의 꼭대기를 장식하는 붉은 딸기는 일본에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2. 미국의 딸기 축제. 미국에서는 매년 다양한 지역에서 딸기 축제가 열립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세계 최대의 딸기 생산지 중 하나로 매년 봄마다 캘리포니아 딸기 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에서는 신선한 딸기뿐만 아니라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와 디저트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딸기를 주제로 한 퍼레이드, 경연대회, 라이브 공연 등이 펼쳐져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3. 유럽의 딸기 소비와 전통. 유럽에서도 딸기는 매우 중요한 과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가 발달해 있으며 딸기 타르트와 같은 전통 디저트는 프랑스의 식문화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독일에서는 딸기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하얀색의 의상을 입고 즐기는 딸기 축제가 열리며 스페인에서는 신선한 딸기와 크림을 곁들인 디저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4. 딸기의 상징성과 문화적 의미. 딸기는 많은 문화에서 사랑과 순수함을 상징하는 과일로 여겨집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딸기가 연애와 결혼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으며 오늘날에도 딸기는 로맨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과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딸기는 건강과 신선함을 상징하기도 하며 전통적으로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과일입니다. 5. 유명한 딸기 품종과 특성.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딸기 품종이 재배되고 있으며 각 품종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마오, 한국의 설양, 미국의 알비온 등 각국을 대표하는 딸기 품종들은 크기, 당도, 풍미에서 차별화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종들은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맞게 개발되었으며 각국의 딸기 산업을 이끄는 주요 품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딸기는 이렇게 각국에서 다양하게 소비되고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일입니다. 세계 각지의 딸기 문화와 소비 방식을 살펴보면 딸기가 얼마나 사랑받는 과일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딸기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들에 대해 알아보며 딸기에 대한 지식을 더욱 넓혀보겠습니다. 딸기는 그 맛과 영양소로 유명하지만 이 과일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딸기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딸기는 과일 중에서 씨를 외부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과일입니다. 딸기 한 알에는 평균적으로 약 200개의 씨가 박혀 있습니다. 이 씨는 사실 딸기의 진짜 열매로 각각의 씨가 작은 견과류처럼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딸기는 과학적으로 베리베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리라고 부르는 과일들은 꽃의 씨방이 발달하여 열매를 형성하는데 딸기는 이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딸기는 복합 과일 컴파저 프루트로 하나의 꽃이 여러 개의 작은 씨를 형성해 과일이 되는 구조입니다. 셋째, 세계에서 가장 큰 딸기는 무려 250지를 넘는 무게를 자랑했습니다. 이 거대한 딸기는 2015년 일본의 농부가 재배한 것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넷째, 일본에서는 사각형 딸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모양의 딸기는 선물용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며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기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씨 뱉기 대회가 열릴 만큼 대중적인 과일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여름철 딸기 축제에서 씨 뱉기 대회가 열리는데 씨를 가장 멀리 뱉는 사람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딸기는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과일이며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에 딸기를 먹을 때는 이 재미있는 사실들을 떠올리며 더욱 즐겁게 딸기를 즐겨보세요. 오늘은 딸기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딸기의 기원과 역사, 재배 과정, 그리고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딸기가 단순한 과일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딸기는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문화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요리와 디저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딸기에 숨겨진 흥미로운 사실들을 통해 이 작은 과일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새롭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딸기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딸기에 대한 사랑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